네, 오늘이 초복입니다. 더위를 날려줄 복날 음식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복날 하면은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삼계탕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생닭 판매 비중이 매년 6월, 그러니까 복이 있는 달에 이 현저히 점점 줄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삼계탕의 소비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요, 삼계탕의 소비가 2015년에 60.9%죠. 6월에 주요 보양식 매출에 압도적이죠. 점점 줍니다. 50%선이 깨지게 생겼네요. 그런데 뭐 이게 보안제 아니겠습니까? 닭이 빠지면 장어는 올라가겠죠. 장어도 닭이 장어가 달게 아니, 보완제였습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양식의 삼계탕, 그 다음에 뭐 장어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네네. 그 뭔가 하나 먹어야 될 텐데 닭을 안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보완제가 대체제군요. 그렇죠. 대체제 성격이 있는 장어의 소비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장어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4.9에서 13.5%까지. 보시면요, 60에서 54, 12% 빠졌잖아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4.9에서 13.5%. 그러니까 지금 삼계탕이나 닭을 드시던 분들이 여름에 6월에 몸 보신 음식으로 장어를 많이 먹게 됐다. 그렇게 대신.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그러면 보통 소비자들 같으면은 값이 싸면 뭐 효과가 비슷하다면 값이 싼 거를 먹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럼 장어나 뭐 이런 것들이 값이 싸진 겁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장어가 예전에 굉장히 비쌌는데 요새는 뭐 장어를 대규모 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네. 키로에 얼마 그래서 싸게 파는 곳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졌다고 그래도 삼계탕보다는 장어가 비싼 게 뭐 상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할인 관계자 얘기도 보시면 닭 매출은 점점 줄어든다. 여러 네.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AI 영향도 네. 있고요. 그리고 역시 선택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젊은 층 입장에서 보면 네. 삼계탕이 열량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장어는 상대적으로 열량이 좀 적으니까 야, 이왕 보양식 할 거면 똑같은 단백질이면 열량이 적어서 살 덜 찌는 걸 먹자. 이런 선택의 어떤 기호들 때문에 삼계탕에서 조금 장어 쪽으로 이동을 한다. 네. 분석도 있습니다. 자, 삼계탕의 인기가 점점 갈수록 시들시들해지고 장어나 전복 뭐 이런 다른 보양식들이 뜨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또 여름 보양식, 복날 먹는 음식 가운데 글쎄요.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고기, 이 보신탕이라고 하는 이 개고기 소비 어떻습니까? 요즘 개고기 소비 사실 찬반 양로는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네. 많이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지난 주말에 이제 반대하는 시위도 시내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시위도요. 일단 육견 단체예요. 육견 먹는 개란 뜻입니다. 네. 육견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한다. 먹는 게 따로 키우는 게 따로 이렇게 구분하자. 네. 개고기 식용을 완전히 합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얘기고요. 거기에 반해서 동물 자유용대는 지금 식용개 사육이 엄연하게 불법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아예 식용까지도 전부 다 아예 불법으로 딱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사실 도축도 이 위생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도축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이 나오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육견단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 축산물 보호법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축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도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의 축산물의 범위에 소, 돼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닭 이런 데 들어가는데 네. 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그런 식용 가축 개도 넣어서 차라리 개도 소나 돼지처럼 합법적으로 도축하게 하면 네. 위생의 문제, 뭐 잔인한 도축 이게 없어질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지금 축산물관리법에 개가 안 들어가는데 그럼 개는 동물보호법에 규정을 받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개를 잡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받는 거 아니야? 개고기는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명찰 좀 똑바로. 그럴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북한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여름에 초복이 되면 보양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이 남한이랑 똑같은 걸 먹나요? 먼저 한소희 씨 한번 여쭤볼까요? 네. 북한에서는 남한이랑 똑같은 걸 먹지 않고요. 대부분 많이 먹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육견이라고 해서 개고기요? 네, 개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육개장 해가지고 육개장이 7, 8월에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네. 안철수 소장님은 북에 계실 때 이
단고기라 그러나요? 개고기를? 그렇죠. 네네. 단고기 많이 드셨겠어요, 그러면? 여름에. 근데 이게 1년에 한두 번 먹지. 왜냐면 군인들, 뭐, 대학교 교수들, 뭐, 이게 그 복날쯤 되면 한번 잡아서 단체로 주로 먹지. 네. 물론 뭐 단고기 식당이 별도로 있지만 거기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마음대로 넉넉히 먹을 수는 없고. 네. 특히 뭐 장어라든지 전복 이런 건 보통 사람들로서는 거의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없고 그래도 이 초복 되면 개고기 탕은 한번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진짜 이렇게 식당에 이제 가서 비싸면 뭐 단체로 뭐 몇 명 집이 모여서 개를 한 마리 잡아서 함께 개고기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동강에 무슨 숭어탕이라든지. 숭어탕이요? 네, 숭어탕이나 물고기로 이제 대체하는. 그러니까 회도 이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나 뭐 메기라든지 이런 네. 걸로 이제 대체로 먹는 사람들. 그러나 북한 사람들도 보게 되면 뭐 좀 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다 하고 행동에 옮기긴 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삼계탕 같은 건 안 먹나요? 먹기는 하는데요. 네. 이제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몸이 아파서 허약할 경우나 뭐 또는 사위가 뭐 처갓집을 방문했을 때 뭐 닭을 잡는다라고 네. 해서 그때 이제 먹고 우리처럼 봄날에 그렇게 이제 삼계탕을 주로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종대 위원께서는 북한에 취재도 여러 번 다녀오셨는데 중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북한 뭐 보양식 드셔보신 거 있어요? 아니요, 제가 평양을 직접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북한 사람들하고 사실은 연변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연변에 가면은 개고기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꼭 여름에만 먹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먹고 뭐 사시사철 이렇게 네. 개고기를 먹고 상당히 좀 가격도 중국이라 좀 싸기 때문에 네. 먹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안찬일 박사님은 이 평양에서 네. 이 닭 대신에 복날에 오히려 숭어, 메기 이렇게 먹는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비싼 음식들인데 오히려 싼 닭고기 삼계탕 대신에 그걸 먹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 사시사철 먹어서 사철탕이라고 그러니 과거에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아마 네. 그 이유인지 아마 그때가 예. 이제 보신탕이라는 말이 혐오감을 준다 그래갖고 사철탕이라고 말을 순화했던 그런 예전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초복이어서 첫 번째 소식 보양식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요. 근데 이 보양식이요. 그냥 다 먹는다고 모든 사람의 몸에 맞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소화 기능이 약한 소음인 체질이 하절에 성질이 찬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물 많은 여름 과일을 좀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식욕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이 성질이 더운 음식, 특히 하절에 많이 드시는 삼계탕이나 보신탕 같은 보양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얼굴 쪽으로 상열감, 상기감이 많이 생기고 두통이나 눈에서 느끼는 피로감, 목이나 어깨 결림 같은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이 보양식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한방의의 소견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또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체질에 맞는 음식을 잘 골라서 먹는 게 몸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